지금부터 디콜렉션 제출자 모드 이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들은 자료 제출을 위해 각 기관의 디콜렉션 사이트에 접속한 후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그인 메뉴를 이용을 하여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최초 접속자는 로그인 인증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자 로그인 인증 메뉴를 클릭을 하여 아이디, 이름,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해당 이메일로 인증 메일이 발송이 되며 해당 메일에서 인증 메일을 확인하신 후에 본문에 있는 인증 URL을 클릭을 하신 후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설정이 완료되면 로그인을 하고 확인 논문 제출 메뉴를 이용을 하여 자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논문 제출 화면에서는 자료 제출 매뉴얼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참고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제출 대상에서 논문을 제출할 해당 컬렉션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제출자가 등록된 컬렉션이 노출이 되고 있으며 등록된 컬렉션이 한 개일 경우에는 해당 메뉴 없이 바로 제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하나의 컬렉션에서는 하나의 논문만 제출 가능하시고요. 컬렉션 제출 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 컬렉션 운영 상태를 중지로 한 경우에도 선택 또는 제출이 되지 않으므로 이용자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 상태 그리고 제출 기간 설정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컬렉션을 선택한 후에 자료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제출은 다음과 같이 제출자 정보 입력, 논문 등록, 입력 정보 최종 확인, 그리고 제출 완료 단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출자 정보 입력 화면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비동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위한 경우라면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한 이후에 제출자 정보를 입력을 해 주시는데요. 이때 학과명, 그리고 학위, 연락처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반드시 입력해 주시고요. 학과명의 경우에는 학과조회 버튼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해당 학과를 선택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원문 제출 방법을 선택을 하고 원문을 등록을 해 주시는데요. 이때 원문 등록을 원으로 한 경우에는 원문을 업로드 하시게 되면 서지 정보가 자동 추출되어 입력이 되고 원문 등록을 오프로 변경을 한 경우에는 수동으로 서지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원문 등록 오프로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인 경우에는 원문을 등록을 하고 서지를 수동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붉은색의 별표 표시가 있는 부분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때문에 해당 내용은 빠짐없이 입력을 해 주시는데요. 키워드 입력 부분은 여러 개의 키워드를 입력을 하실 경우에는 쉼표를 구분자로 입력을 해 주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그리고 초록 부분도 빠짐없이 입력을 해 주시는데요. 초록의 경우 제2 외국어 초록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버튼을 이용을 하셔서 추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문 등록을 원으로 설정을 하고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화면과 같이 기본 정보, 목차, 초록 부분에 서지 정보가 자동으로 추출되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입력해 주시고요.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내용 확인 후에 이상이 없으면 오른쪽 체크박스를 하셔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빠짐없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초록 부분도 확인하셔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작권 설정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동의를 하게 되면 원문이 공개가 되고 있고요. 저작권 비동의의 경우에는 기간의 컬렉션 설정에 따라 원문 보기가 되지 않거나 관내 IP 대역에서만 원문 보기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CCL 설정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는 CCL 적용, 비적용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적용을 선택을 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변경 여부, 영리 목적 이용 허락 두 가지 항목을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각각의 선택에 따라서 라이센스가 설정이 되겠습니다. 원문 공개일에서는 원문 공개일을 별도로 지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별도 설정을 선택한 후에 원문 게시일을 지정을 해 주시고요. 초록 공개일을 원문 정보 공개시 또는 원문 공개시로 선택하실 수 있고 게시 설정 사유를 입력을 해 주시는데요. 게시 설정 사유는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계까지 저장을 하고 다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 저장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계속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하여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오른편 하단에 있는 베타 수정, 원문 수정, 저작권 동의 수정을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제출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미완료 단계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완료를 하게 되면 제출 후 수정 설정이 예인 경우에는 제출 완료 후에도 화면과 같이 메타 수정, 원문 수정, 저작권 동의 수정 버튼이 있어 수정이 가능하지만 검증 처리가 되었거나 제출 후 수정 설정이 아니오인 경우에는 수정 버튼이 없기 때문에 직접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학교에 전화로 반송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컬렉션 설정에 따라 재제출 요청 설정이 예인 경우에는 재제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제출 요청 설정 값이 예인 경우에는 화면과 같이 하단에 재제출 요청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사유 입력해 주시고 재제출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자들이 논문을 제출을 하게 되면 제출 내역에서 제출한 논문의 검증 여부 및 처리 상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단계에서 임시 저장한 논문은 임시 저장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료 제출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 화면에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전에 입력한 데이터 값들은 모두 저장되어 있으니 내용 확인 후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제출 요청으로 반송이 되었거나 관리자 필요에 의해 반송한 경우에는
논문의 상태가 반송으로 표기가 되고 있고요. 논문을 클릭을 하면 반송 사유에 반송된 사유가 있으니 그 내용 확인하셔서 해당 내용을 수정을 하신 다음에 제출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한 논문을 관리자가 검증 처리를 하게 되면 논문 상태가 처리 완료로 변경이 되고요. 이 경우에 저작권 동의서, 제출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확인서의 경우에는 서비스되고 있는 논문에 한해서 이용 가능하십니다. 서비스 확인서 버튼 이용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인쇄 가능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시면 개인공지 부분에서는 검증 그리고 반송 등의 개인공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검증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진희 발급 신청 메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운영센터 사이트 안내 드리겠습니다. 통합운영센터는 관리자 모두에서 오른편 상단에 있는 통합운영센터를 클릭을 하시면 자동 로그인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센터 메인 화면을 보게 되면 유지보수 현황, 오류내역 현황이 표시되고 있고 유지보수 신청, 유지보수 내역 조회, 오류내역 확인하기 등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해당 메뉴로 바로 이동이 돼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메인 화면을 보게 되면은요, 공지사항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 아래에는 디클레이션 DB 현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메뉴를 보게 되면은 먼저 디클레이션 안내에서는 디클레이션 소개 그리고 참여기간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정보마당에서는 공지사항, 자료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료실에서는 교육자료, 운영위원회 자료 외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식들을 파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FAQ 메뉴에서는 자주 찾는 질문들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메뉴가 회원 메뉴 되겠는데요. 유지보수 요청, 변환기 요청 내역, 오류 내역 확인, 납본 조회, 통계 조회, FAQ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업무하시면서 오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유지보수 요청 메뉴를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등록 버튼을 이용하신 후에 내용 입력을 해주시면 통합운영센터에서 확인 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변환기 요청 내역은 직보급 기간에만 해당되는 메뉴인데요. 기존에는 직보급 기간에서 원문 변환과 관련된 문의를 주시면 운영팀에서 유니닥스 측에 내용 전달하여 처리를 했는데 이제 해당 메뉴에 내용을 남겨주시면 담당 기관인 유니닥스 측에서 직접 내용을 확인하여 안내드리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직보급 기간에서는 원문 변환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해당 메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내역 확인은 리스 학위 논문 담당자가 서지 및 원문 검증 후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오류 내용을 기관에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달받은 내용을 해당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리스에서 게시 중단 요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 해당 내용을 기관에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게시 중단 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단 내역을 클릭을 하시면 상세 내역 확인 가능하시고요. 학교 의견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납본 조회는 캐리스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학위 논문 납본을 신청하신 기관에서만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력조회에서 리스트를 클릭을 하면 어떤 아이템들이 납본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이템별 이력조회에서는 검색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제목이나 제어번호로 검색을 하실 수 있으며 해당 아이템을 클릭을 하면 언제 납본이 되었는지에 대한 상세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캐리스를 통한 국립동안도서관 납본을 희망하시는 기관은 캐리스로 공문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조회에서는 기관의 발행연도별, 자료 유형별, 저작권별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접속한 한국대학교 통합운영센터는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통계 내역이 조회되지 않고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각 기관의 통합운영센터로 접속을 하시면 통계 내역이 조회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주 하는 질문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이관된 자료도 수정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서비스 이관하여 서비스되는 자료는 제출자는 직접 수정하실 수 없고요. 관리자가 연구성과 관리, 연구성과 메뉴에서 논문 조회 후 메타 수정, 원문 수정, 저작권 수정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원문 수정, 저작권 수정을 한 경우에는 원문이 재변환되기 때문에 검증 처리를 한 번 더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문 파일 복구 작업으로 인하여 원문의 서비스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원문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콜렉션에서 이관한 자료는 리스에서 언제 서비스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서비스 이관 자료는 리스에 수집 이관되는데 약 이틀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 기간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2-3주 더 소요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콜렉션의 메타데이터와 리스의 메타데이터가 다르게 보이는 경우 그 이유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리스에는 디콜렉션뿐만 아니라 종합 목록을 통해 업로드된 자료도 있습니다. 종합 목록으로도 논문을 업로드 하시는 기관에서는 자간 목록 시스템에서도 서지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작권 동의와 비동의의 경우 서비스가 어떻게 다른가요? 저작권을 동의할 경우에는 원문이 디콜렉션과 리스에서 제한 없이 보기, 인쇄,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동의의 경우에는 학교 정책에 따라 원문 보기 불허이거나 도서관 관내 IP에서만 원문 보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도서관 내 IP에서만 원문이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DRM으로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인쇄나 저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에서는 원문 보기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복사대출 서비스를 신청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과가 생겼을 경우에 그 학과 정보를 어디서 추가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디콜렉션의 학과 정보는 대학원명, 학과명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기관정보관리, 대학원 등록 메뉴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구성정보에 해당 대학원이 없을 경우에는 구성 메뉴에서 상위 구성 등록을 이용하여 생성한 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자 로그인 시 허용된 IP가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디콜렉션 관리자 사이트는 보안을 위해 등록된 IP에서만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 설정, 사용자, 관리자 메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아이디에 IP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관리자 아이디의 경우에는 통합운영센터로 IP 등록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자 추가의 경우도 사전 등록된 아이디로만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환경 설정, 사용자, 관리자 메뉴에서 등록하신 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는 기관 대표 담당자만 가능하므로 대표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이관한 데이터를 이관 취소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관된 논문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중단을 원할 경우에는 업무 서비스 중지 또는 검색 서비스 중지 처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다시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태를 다시 검색 서비스 중, 원문 서비스 중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출되는 마크 형식을 수정하실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크 형식의 수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마크 규칙 안에서 수정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반기 디콜레이션 수정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디콜레이션 메인 페이지 UI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디콜레이션 페이지에서 커뮤니티 컬렉션 메뉴를 이용할 경우에 기존에는 전체 커뮤니티 하단에 컬렉션이 제공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해당 커뮤니티 바로 아래에 컬렉션이 보여지면서 보다 쉽게 논문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 디콜레이션 관리자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내용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메일 또는 통합운영팀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